뉴욕 증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기대 속에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 달러화는 또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란 기대를 불러와 증시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다우는 0.5% 이상 올라 9,547에 마쳤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였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은행 가운데 11곳이 경기가 호전되거나 안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1년 만에 5,000선을 돌파해 5,004로 마감됐습니다. 우리 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3개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은행권 CEO에 대한 이런 중징계는 처음으로 황 회장의 대응과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로 알려진 베이지북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조사한 지역 대부분의 경기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엇갈린 신호가 베이지북 하나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장 초반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다우는 0.5%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9,547을 기록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지북 여러 가지 사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랐네요. 예, 일단 베이지북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고도 일단 구체적으로 좀 판단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좀 보합세로 진행되다가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좀 행보를 좀 많이 했었는데 뉴욕 증시가 좀 눈치 보기로 좀 많이 했죠. 네. 실제로 베이지북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베이지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낮지만 장 후반 들어 일단 소폭 매수세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좀 소폭 감소하면서 장 후반에 강세로 상승세로 그렇게 마감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혹시나 차트 준비하신 거 있으면 차트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한 이후에 좀 많이 크게 회복세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보시고 계신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 일단 전 고점은 지금 뚫지는 못했지만 흐름세가 좀 많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이제 지표가 좀 좋게 지금 나오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다우지수 자체가 약간 좀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일단 전주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약간 상승세를 좀 네.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S&P 500이나 특히 나스닥 지수에 좀 아마 좀 참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 일봉을 보시면 일단 전고점을 가볍게 좀 뚫고 상승세를 지금 현재 좀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주봉 역시 크게 지금 상승세로 좀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좀 많이 펴지면서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지수, S&P 지수 모두 다 좀 상승세로 그렇게 지금 다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나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206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베이지북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조사 지역의 경기는 회복됐다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용과 소비는 안 좋게 집계가 됐다라고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단은 경제가 좀 안정을 찾았다고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일단 특히 제조업 활동이 굉장히 좀 많이 활동이 증가가 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주용 부동산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좀 다소 취약한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제조업 관련해 지난주 발표했던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상승세를 좀 타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고용과 소비에는 여전히 지금 취약한 걸로 나왔는데요. 어제 좀 발표했던 것 중에서 좀 리테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일단 보이긴 했는데 네. 아직은 플러스권에서 지금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엇갈린 신호가 베이지북을 통해서 뭐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면서 일단 조금 초반에는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뭐 고용과 또 소비가 취약하다라는 거는 정말 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분석 때문에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베이지북이 좀 뉴트럴한 그런 재료였다라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베이지북이 대체로 어쨌거나 경기가 전반적인 그 조사 지역이 좋다라고 나온 이후에 또 더해서 경기 낙관론도 여러 군데에서 또 흘러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앨런 그리스펀 전 의장께서 일단 미국 경제 침체 탈출이 이제 올해 말로 이제 마감할 것이라는 올해 말로 마감하고 올해 말부터 경기가 이제 좀 회복을 할 것이라고 일단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장께서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한 이제 월가의 그 우려는 좀 가장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직은 양적 정책을 좀 완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국 증시가 좀 약간 상승세를 좀 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죠. 지금 마이클 프라이스가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좀 대세 상승에 나섰던 1975년부터 1982년 이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좀 많이 주목했습니다. 특히 2007년 여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은행주에 한번 다시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낙관론을 좀 이제 펼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업종별 또 주요 종목별 이슈들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개별 호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나스닥 쪽에서 좀 큰 호재가 좀 하나 나왔던 것도 많았고요. 예. 바이오 업체 중에서 바이버스라는 그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임상 실험 성공으로 좀 많이 상승했죠. 70.77%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화물 수송량이 이제 내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에 보잉사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 금융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으로 나오면서 이제 G나 이베이 같은 경우 이제 2%에서 3% 정도.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제 매출 호조에 따라서 한 30개 정도 그 지점을 좀 폐쇄할 거라는 걸 우려를 좀 종식시키면서 한 4.64% 정도 상승하면서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도 그냥 마스터카드나 캐피털원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단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애플은 장중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요. 이번엔 새로 나오게 되는 알파 터치 3세대 카메라가 내장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장 마감에는 좀 밀리면서 하락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 모기지 신청이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금리 하락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월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일단 개선됐습니다. 일단 이전치가 마이너스 한 1%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했던 발표치가 보니까 한 9.5% 정도로 대폭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리파이낸싱 비율도 한 22.5% 정도 상승하면서 3월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제일 컸던 이유가 일단 30년 장기 모기지론이 일단 금리가 한 15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아마 수요를 많이 부추겼던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밤 미국의 고용 관련 주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베이지북에서는 여전히 고용과 소비가 좀 취약하다라고는 했지만 지난 주말 앞두고 나왔던 뉴욕 증시 재료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후행 지표를 할 수 있는 실업률은 뭐 안 좋게 나왔지만 예. ING형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실업률 감소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발표될 지수를 일단 보시면 일단 네. 7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발표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치가 이제 마이너스 한 270억 불 정도 지금 이제 네. 예정되는데 전망치가 한 마이너스 280억 불 정도 다소 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렇게 개선폭이 좀 전망치가 좀 개선폭이 좀 완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거의 지금 변화가 없는 것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또 어떨지 모르겠군요. 자, 한편 유럽 증시도 살펴보고 싶은데 유럽 증시도 또 올랐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년 만에 5천을 돌파했다고요. 예, 지금 유럽 증시의 지금 흐름을 좀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난 장에서 이제 유럽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주의 가장 큰 강세였는데요. 일단 특히 그 르노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그 최고 경영자가 일단 그 발언 속에서 낙관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최악의 신용위기 상황에 지나갔다는 그 곤 사장의 발언에 따라서 르노가 한 7.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BMW가 모건 스탠리와 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서 한 7%대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BMW와 이제 미국 현지 합작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다임러도 한 3.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 또 자동차주 때문에 또 올랐다는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입니다. 전일 밤에도 달러가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간밤에도 달러가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가는 또 강세를 보였죠. 예, 일단 최근에 그 유가 강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수요 회복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 때문에 좀 많이 그 유가가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네. 달러 가치가 지금 뉴욕 외환 시장에서 지금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선호도가 지금 이제 높아지면서 달러를 좀 많이 매도하고 올해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되어진데요.
뭐 전일 봐도 그렇지만 금 가격의 상승세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좀 크게 와전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뭐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시간 대비 지금 현재 0.25포인트 정도 하락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 가치와 함께 그 주간 원유 재고 감소로 일단 소폭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21센트 정도 상승한 71.31달러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을 가장 많이 했던 견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금값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탓도 물론 있겠는데 지금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올 연말쯤에는 1유로당 한 1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금리 하락세가 지금 최근에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으면 일단 뭐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 매력 가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품 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상품 시장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유 시장으로 가기에는 좀 솔직히 좀 이때 쉽지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예. 그 원유에 대한 그 원유 가치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특별한 강세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금이라든지 비금속 특히 비철금속 같은 그렇죠. 경우를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유 쪽보다는 아마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면은 원유나 아니면 비철금속 이런 예. 쏠림 현상이 다소 좀 나타날 거고 보이고요. 또 어제 발표했던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했던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일단 비철금속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일단 네. 골드만삭스가 좀 예측을 네, 내놓고 전망치를 있습니다. 올렸죠. 예. 예. 근데 그런 그 전망치에 따라 보면 일단 시장이 약간 쏠림 현상이 좀 가져가면 오히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한 번 더 약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미국 외 국가들의 어떤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빠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달러가 지금 강세로 전환할 겨를도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신삼고라는 악재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고유가, 고원화, 고금리가 그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낮았을 때 정책이 많이들 수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의 틀 자체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신삼고 현상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올 들어서 빠른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었죠. 이 낮은 유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 등의 변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나 기업 수익 그리고 경상 수지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8월 중순 이후 이 한 달 가까이 달러당 1240원대에 머물었던 환율이 최근 닷새째 하락해서 어제는 12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달러 약세로 하반기에는 1100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화 가격 절상은 수출 시장에서 선전했던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연일 치솟는 원유 등 이 원자재 가격도 문제입니다. 어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3달러 이상 폭등해서 배럴당 7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연초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인데요. 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바로 우리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재입니다. 이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경상수지의 흑자 행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역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 단기물인 1년물 통화증권 금리가 7월 말 현재 2.82%에서 3.88%까지 오른 상태이고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한 달 사이에 0.1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7월에는 전월 대비 0.11%포인트 올라서 5.58%를 기록했는데요. 네.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결국 가계 이자 부담과 또 가계의 부실 확대, 나아가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122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전무가 하반기 환율 흐름을 좀 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올해 원래 상반기 워낙 약세에 힘입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역으로 워낙 가치가 이제 오르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뭐 비상이라고 호들갑을 떨던 네. 것하고는 좀 다르게 기업들은 지금 환율 전망에 따른 경영제 계획은 짜는 한편으로 이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화 강세 전망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윤우 부회장도 이 1,000원대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이 환율 효과에 고려를 받지 않는 점유율과 또 실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 구조를 구축을 하고 또 생활가전이나 PC 등 이 반도체와 TV를 잇는 메이저 제품군을 육성해서 수익선 다변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LG전자도 환율 효과 감소에 대비해서 본사 인력의 20%를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를 했고요. 또 생산 라인을 일부 정리하는 등 내부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보다도 환율에 민감한 현대차 역시 지금 이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다만 네. 이 현대차는 올 초 환율 예상치를 1,1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한편으로 엔화에 비하면은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본 수출 기업들은 지금도 엔고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 도요타의 경우는 올 3월에 60년 만에 첫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또 파이오니어도 지난 2월에 TV 사업 부분을 아예 접기도 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 추이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경쟁력도 문제인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활 물가가 더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명 물가에는 적신호가 될 텐데 말이죠. 네,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물가거든요. 네. 우리처럼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를 급격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요. 정부도 실제로 중장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꼽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아직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분기에 3.9%에서 8월에는 2.2%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네. 올 들어 8월까지 연간 상승률도 3%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 생활 물가는 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8월까지 식료품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5%를 기록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도 지금 전월 대비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물가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체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안팎을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앞으로 큰 파장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풀렸다는 점도 물가에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작년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원자재 상승 흐름이 물가에 강한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앞으로 상당폭의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가, 원화, 금리가 최근 들어 모두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시름에 잠겨 있다는 신삼고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당정이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기 어떤 자본 혹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자본이득세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한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을 하면 외국계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가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자본이득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파생상품 거래세보다는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손익을 합산해서 그 최종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네. 당정은 국회 차원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을 앞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관련안을 검토를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본이득세 부과는 그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또 배당소득의 경우처럼 최종 거래손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10에서 15% 그리고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에서 10% 이내로 그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를 모두 포함을 시키고 또 기업의 경우 이제 한 해의 큰 손실을 보면 다음 5년 동안은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지금 법인세 결손금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를 자본이득세에 적용하는 방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측은 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면 금융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도입 시점을 둘러싸고 또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생상품 거래세를 조금 접고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당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배경을 좀 알아봤습니다만 어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부족해진 어떤 세수 발굴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그동안 재정 확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발굴 목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이번에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금융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장 규모와 또 거래량이 적정 수준에 올라선 만큼 과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고소득자의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는 자본이득세를 통해서 조세의 형평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데요. 그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거래세가 사실상 가장 후진적인 과세 방법으로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동시 과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여의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어떤 부과보다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는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서 증권가 반응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자본이득세 쪽으로 가는 것이 조세의 원칙상으로도 맞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그 증시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조정 우려가 강한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신경립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베이지북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베이지북 내에서 엇갈린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장 초반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베이지북에 대한 실망 매물을 모두 극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우는 0.5% 5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9,547을 기록했는데요. 달러화는 또다시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유가를 또 위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